자, 부동산 시장에 24년간 계시면서 이전 하락장 때 하락폭과 기간이 대체로 어땠었나요? 지금 하락장과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제 1기 신도시 만들 때는 되게 길었고요, 하락장이. 네. 근데 2008년도에는 지방은 짧았고 서울 수도권 좀 길었어요. 그거는 도시의 크기에 따라서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이제 하락폭은, 지금의 하락폭은 제가 볼 때는 IMF보다는 하락폭은 그렇죠. 작고, 네. 금융위기보다는 약간 큰 편이에요. 중간값 정도. 네, 중간값 됩니다. 이제 빨리 반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근조를 보지 않고요. 근데 하락폭이 되면 너무 빨리 떨어졌고요. 네. 너무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 처음 봤어요, 저도. 근데 떨어진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전세 자금 대출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 전세라는 거는 뒤에 이제 그래프 보면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네, 좋아요. 여기 전세잖아요. 네. 여기 이제 매매가고, 여기 매매가 미래가치라잖아요. 이 사용가치. 전세가 50%. 이 매매가 용어가 이렇게 있죠. 시세, 호가. 왜 이렇게 있을까요? 변한다는 거죠. 아, 변동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저렇게 바꾸면. 이 용어 자체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얘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가 변한다는 거는 미래 매매 가치가 반영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전세가 50%잖아요. 네. 전환율 우리가 5%죠. 이런 지역이 뭡니까? 성장이 가능한 상품이잖아요. 안전한 지역이고 야생수 이거 어디죠? 수익률은 낮고 강남입니다. 강남이네요. 여기 보세요. 네. 누군가 매매해서 안 산다는 거잖아요. 네. 미래 가치 없다는 거죠. 네. 성장이 끝난 상품. 끝났죠. 성장이 끝나면은 시장에서 퇴출이 돼야 되고, 네. 이게 사라져야 돼요. 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땅이 있기 때문에. 네. 지방 같은 경우는 이게 빌라거든요. 이 빌라. 네. 빌라잖아요. 이게. 네. 90%. 수익률 4.95예요. 수익률 엄청 좋죠. 네. 수익률 좋다면 위험하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빌라가 이제 지방에는 빌라를 거의 못 지어요. 왜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빌라 지금 망합니다. 네. 지방에는. 네. 근데 서울에는 지금 짓고 있죠. 네.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이 빌라가 저렇게 매매가 성장이 안 되는 거는 빌라의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사용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 지역에. 네.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들어온다고요. 이분들이 월세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돈을 찾아가니까 네. 월세 아깝잖아요. 그렇죠. 전세 선택하면서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시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연적으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서서히 사라지게 돼 있는데 네. 지방은 이제 거의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 지방에서 서울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가끔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는데 이게 매매 우리 뭐 1억 미만 투자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이게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은 또 끌려 내려옵니다. 왜? 매매가 높게 주고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수요가 투자자가 만든 가격은 실수요자에 의해서 다시 내려오게 됐다고. 나오면서 칼하면서 나오거든요. 네. 제자리 돌아오는 게 많다고요. 원래 얘가 예전에는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 없을 때 얘는 자기 자본이었어요. 자기가 모아서 전세자금 됐어요. 오롯이 그렇죠. 네, 내 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LTV는 이 전세 가율이었어요. 우리 KB 시세의 60%에서 70%가 네. LTV였어요. 네. 그때. 전세 자금이 자기 자본이기 때문에 그 밑에 안 떨어진다 생각. 네. 하반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지금 여기다 뭐가 했어? 전세 자금 대출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돈도 내 돈 아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것 때문에 많이 하락한 거야. 아. 전세 자금 대출을 저는 중단해야 된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시장이 제도가- 건전하게 가려면. 집값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요. 우리 월급쟁이들은 17년째 연봉을 그대로 모아야 됩니다. 이게 서울의 그 PIR, 소득 대비 집값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16.9로 발표가 됐는데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집값은 이 PIR이 10에서 12 정도라고 하거든요. 10에서 12 정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근데 잘 보세요. 네. PIR 지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우리 소득이 먼저 올라요? 집값이 먼저 올라요? 집값이 먼저 오르겠죠. 그죠? 네. 집값의 결과가 PIR이에요. 월급은 천천히 오르죠? 네. 집값의 변동 빠르죠? 네. 그래서 이 변동에 의해서 PIR을 만들어진 거예요. 내 소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집값의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네. 우리가 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못 돼요. 아, PIR은요? 예, 판단하는 기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그럼 5로 정하지 왜 10을 정했어요? 그러네요. 3으로 정하죠. 네. 왜 자기 마음대로 10을 정했죠? 왜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PIR이 고가다 저가다는 우리가 판단 기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샘플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 뉴욕이 있죠. 네. 뉴욕이 있고 서울이 있고 네. 북경이 있어요. 네.
다 대도시죠. 네. 뉴욕이 제일 PR 제일 낮습니다. 아, 그래요. 제일 비싼 데가 북경이에요. 더 비싼 데는 어딘지 아세요? 싱가포르, 홍콩이에요.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잖아요. 네. 도시국가가 땅이 없죠. 네. 높은 가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소득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아요. 거기에 대해서 거품이 아니라 이야기 잘 안 한다고요. 가격이 만든 결과가 PIR이죠. 이 샘플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네. 그게 이제 미국 사이트 진로가 아세요? 그가 물건도 막 검색할 수 있어요. 거기 가게 되면은, 미국에 뉴욕에 가게 되면은, 거기는 1900년부터 해서 2024년 물량이 있어요. 그 중간값이 1960년도예요. 1924년 딱 중간값이 65년이잖아요. 65년 중간가 가지고, 미국의 중간소득을 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PR 낮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이죠. 우리가 아파트가 90년이잖아요? 네. 90년에 24년 중간이 2007년이죠. 그렇죠. 2007년 중간값을 가지고 중간소득을 하게 되면 2등. 북경은 더 넓게 발전했죠. 네. 더 새 아파트죠. 네. 그걸 가지고 소득하게 되면 1등.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이 완전히 저평가죠. 네. 이게 그래서 시장의 구조가 만드는 게 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10, 15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지금 우리가 그래서 판단하는 기준을 네. 잡지 말자. 저는 고평가다 저평가다. 나중에 그러면 얘가 12 기준인데 15로 됐으면은 고평가겠네요. 15에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공급이 없으면 오른다고요. 올라가겠죠. 네. 네. 이 가격의 변동성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결과치예요. 10이 적당하다, 10이 이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집값이 더 헐값이 되는 거 아닌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고, 참 상대적으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더 떨어져야 된다, 조금 더 하락해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재테크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있으면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네. 공급량만 보시고 그 다음부터는 지역 공부하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전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전세 가율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시장은 과거부터 빠르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가 지역에 저가 수요, 저가 전세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저가 지역에 있는 아파트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이번 시장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서서히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같이 이제 참여할 수도 늦지 않거든요. 서울 수도권은 뭐 지금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실거주로 조금 뭐 선택을 해서 많이 떨어진 것, 네. 좀 길게 가지는 방향, 그런 전략, 아니면 분양권 선택해서 조금 길게 가는 방향,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완성될 시간까지,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벌어라. 예, 서울 수도권 시간을 좀 버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매하긴 애매해요, 시점이요. 예. 지방은 조금 더 신속하게 이제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조금 관망은 하되, 하지만 완전히 빠지지 말고 좀 지켜봐야 네.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간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는 한국에 있는 이제 전세제도 때문이다. 종잣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너무 좋았던 게 또 전세제도잖아요. 근데 이게 전세는 끝났다. 전세 제도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좀 해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전세에 단간점이 있어요. 네.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이라는 그 기초 아래 혜택거든요. 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은 전세 제도라는 게 계속 유지될 수 없어요. 그리고 매매가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전세제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죠. 강남이 수익률 제가 2.1%잖아요. 네. 그 이제 세금 빼고 이러면 1.1%밖에 안 돼요. 그거 왜 갖고 있어요? 매매가가 가기 때문인 거죠. 네. 매매가 성장이 안 되면 전세는 당연히 수익을 다 월세로 가져야 돼요. 그 전세 제도가 끝나면요, 네. 월세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월세 수익을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서서히 없어져요. 전세가 서서히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선진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전세 제도가 계속 살아있고 매매가 성장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 부동산 시장이 성장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전세가 줄고 네. 점점점 조금씩 줄고 있어요. 우리가 성숙한 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을 부업붙잖아요. 네. 이걸 늦추는 거예요. 늦추고 가격 변동성을 크게 만들면서 네. 휘청휘청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숙한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실 네. 이게 비중을 줄여가는 게 맞는 거네요. 맞다. 네, 맞다. 근데 이제 완전 월세로 하게 되면은 네. 문제가 또 많아요. 그렇죠. 뭐냐면은 서민들의 문제예요. 네. 그 외국에 가면 홈리스 많잖아요. 네. 우리 홈리스 없죠. 직장을 잃어도 집은 있죠. 네. 2년, 4년 집은 있죠. 있어요. 그럼 다시 네. 직장 구해서 할 수 있죠. 네. 근데 월세는 3개월 되면 퇴출돼야 되거든요. 네. 퇴거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 있고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치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거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장이 알아서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근데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붙잖아요. 네. 그건 더 느리게 가는 거죠. 더 느리게 가면서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세 수요가 막 늘으니까 투자자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거품을 많이 키웠고 거기 다 꺼진 거잖아요. 앞으로는 정말 이전과 다른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뭐 인구가 감소하면서 앞으로 부동산 우상향도 옛말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아까 뭐 가구 수에 대한 그런 얘기도 짚어주셨거든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를 내다봤을 때 우리 부동산 결국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조금 내다봐도 괜찮을까요? 소장님? 저는 충분하다 봅니다. 소득이 성장하고 네.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늘어나게 되면은 수요가 모였다가 움직이고 하는 그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복하는 거죠. 이 시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실거래가 그래프 가지고 그래 보게 되면은 계속 우상을 했습니다. 떨어졌다 올랐다 했지만은 네. 계속 결국은 우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이 더 좋죠. 늘어나고 있고 인구 늘어나고 있고 가구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지방이 문제죠. 지방은 이제 대도시도 지방 대도시 같은 경우는 벌써 인구가 줄었잖아요. 네, 이미. 대구가 250만에서 지금 234만인가? 그리고 부산도 350만에서 지금 340만, 330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요. 가구 수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아직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그게 있다. 그리고 소득도 계속 올라가고요. 여전히 가능하다. 네, 그래서 단기간을 보지 마시고 좀 길게 보게 되면 네. 지금도 성장할 수 있다. 그러고. 그 기간을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 10년 정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저는 한 15년 정도는 더 간다. 우리 시장은. 15년 정도. 네. 우리가 통계청 하게 되면은 가구 추계가 있어요. 네. 그 추계니까 이제 예상을 해놓은 거죠. 또 안 맞기도 하는데. 네. 그 2033년인가 35년까지 올라가는 걸도 있어요. 99년도부터 이제 부동산 시장에 계속 계시면서 또 투자자로도 또 성공을 하시고 부동산으로 성공한 사람과 또 실패한 사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욕심을 낸 사람이에요. 욕심을 낸 사람들은 다 힘들어하고요. 네. 욕심 안 내고 자기 것 한 사람들은 다 지금 잘 돼 있죠. 정말 절제해서 하신 분들은 네. 정말 지금 잘 돼 있고요. 절제 않고 하신 분들은 지금 시한 것이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고 지금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네. 제 같은 경우는 지금 2019년도 이후 투자를 멈췄거든요. 네. 있는 물건만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보유만 하고 네. 계신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역전세가 없어요. 저는 그게 바로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욕심 안 부렸죠. 남들이 많이 살 때 저는 안 샀어요. 그 기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나는 사지 않겠어라고 생각. 이제 시장이 끝나간다는 걸 안 거죠. 그때 그 시점에 계산을 해보셨을 때. 시장이 끝나간다 알고 더 이상 욕심 부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절대 이 시장에서 과신하면 안 돼요. 근데 시장이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욕심내면 안 된다. 네. 정도를 지키라. 네. 내 어떤 자산 내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멈출 때 멈춰야 된다. 그리고 남 따라가지 마라. 네. 저는 절대 혼자 가라. 지금은 같이 가면은 지금은 동료지만은 나올 때는 경쟁자죠. 네. 투자는 혼자 하는 겁니다. 외롭고 혼자 하는 거예요. 외롭고 혼자 판단하는 거고. 그걸 결단 내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뭐 투자로의 관점에만 보지 마시고요. 네. 하나의 자산 시장인데 건전하게 그 움직이는 시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네. 그 불균형 시장을 잘 이용해서 자산 늘리는데 좀 이제 동참하면 좋겠고 네. 과도하게 투자하는 거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강의를 10몇 년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네. 절대 남을 끌고 들어가서 한 명이라도 투자시킨 적 없어요. 이 원리만 알려서 그러지. 그 원리만 알고, 근데 그 원리만 알고도 엄청나게 부자 되신 분들이 대주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원리만 알고 나머지는 실천은 개인이 하시라. 네. 그 스터디는 하도 네. 투자도 개인이 하시라.